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8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당 대표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두 사람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자신을 사면해달라고 강하게 이재명 정권에 압박을 넣었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은 조국 나름대로 본인이 그때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빨리 사면하라는 요구였고, 이화영은 진술 번복 대가로 그때 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그것을 번복해서 결국 이재명이 그 사법 처리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집권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사면하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일단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조국은 사면이 되고 이화영은 사면이 안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사면되고 복권 그러니까 권리를 다시 회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화영이 복권되지 못한, 사면되지 못한 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심사를 하는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은 포함됐고 이화영은 빠졌다. 자, 이것이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심사 논의에서 조국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 정청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에게 상신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은 그것을 그대로 재가를 하면은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고 이 조국은 사면이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이화영은 그대로 감옥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절차, 지금 말씀드린 절차는 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 사면심사위원회 그 대상에 포함이 됐다가 또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이렇게 중요도를 언론에서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여기에 포함 대상 명단에, 심사 명단에 포함이 됐다가 탈락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재명이 사면권자니까 이재명의 의중이, 뜻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것이 열리고 그다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까지 되면은 조국은 사면이 되는 것이죠. 이 사면은 이재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면심사위원회 자체가 이재명의 뜻을 거슬러서 조국을 심사하면서 제외를 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90% 이상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하고 이렇게 소통을 거쳐서, 대통령실의 소통을 거쳐서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 심사 대상 명단을 넘기기 전에 이미 이 검찰국하고 법무부 검찰국하고 대통령실이 다 논의를 해서 명단을 추론해서 넘기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이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자 명단에 이미 이재명의 뜻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화영은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일단 이재명은 조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마 조국을 대상에서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조국이 이렇게까지 본인 셀프 구명운동을 계속했죠. 셀프 구명운동을 했다는 흔적이 종교계 인사들이 그 좌파 성향의 종교계 지도부급 사람들이 계속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또 법대 교수들, 좌파 성향의 법대 교수들, 박상계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동이 돼서 이 법대 교수들도 연판장 형식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고 보내고, 또 친문위원들
뭐 한병도나 고민정 같은 의원들이 계속 조국 사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조국은 파렴치범이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층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입시 비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 비리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 플러스 입시 비리죠. 조국은 아들 딸들 뭐 스펙 가짜로 만든 거 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권력형 비리 감찰 무마, 그리고 일종의 잡범 수준의 이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을 그 사면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종교계나 뭐 법학계에서 아무리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조국의 셀프 구제 요청이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셀프 구제 요청을 벌일 정도까지 되면은 아마 이재명에게 그 언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셀프 구명을 펼쳤고 마침내 오늘 이 최종 명단이 올라가는 오늘이 그 하루 앞두고 오늘을 하루 앞두고 어제 찾아간 것은 그제입니다. 그제 이 우상호가 문재인을 찾아갔는데 우상호가 문재인에게 뭐 8.15 국민 뭐 임명식인가 그 이상한 그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그 문재인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찾아갔는데 문재인이 그 자리에서 조국을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재인까지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면을 지금 해주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또 하나 일종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조기에 조국을 사면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것은 딜이죠. 딜, 거래입니다. 금은 거래. 조국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이재명이 이겨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조국을 사면해주는 이런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앞으로 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이 이 사면이 되면은 뭐 복권까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래왔으니까는 사면이 되든 사면 복권이 되든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좌파 진영의 한 축이 되겠죠. 한 축이 돼서 이재명의 견제 세력이 됩니다. 좌파 안에서 이재명의 견제 세력이 되고 특히 문재인 마지막까지 조국을 사면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세력하고 이 결합을 해서 이재명과 맞서는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게 좌파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는 그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실제로 지방선거 때까지 각자 후보를 내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이 두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뭐 연합공천 뭐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 뭉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맞서서 어르렁거릴 그런 상황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화영에 대한 심사명단 제외입니다. 이화영은 딱 그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바로 SNS에서 자기를 사면해야 된다. 자기는 검찰의 이 조작 사건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면회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재명이 보내는 메시지를 많이 발신을 했죠. 나는 지금 이재명 대신 감옥에 있다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도 계속 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이하영 본인이 본인과 조국 그리고 송영길은 사면이 돼야 된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조국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화영이 부글부글 하겠죠. 자, 그러면 이화영이 뭔가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원래 했던 그 내용을 다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화영은 하나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은 또 다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김성태 전 장방울 회장이 같은 공범인 사건인데 여기서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렸죠. 재판 중단해서 빠져나가 버렸고 김성태하고 이하영만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심리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과연 거기서 순순히 그냥 자기가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장기 복역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그 주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경기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평화부지사가 왜 알아서 하겠느냐. 그때 경기도지사에게 다 보고를 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으면 물론 어떤 지시도 받았다. 북한에 돈 보내는 문제로. 그런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 조국과 이화영 변수가 지금 전국에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